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충남에서 코로나19 국민지원금을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시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곳이 정부 기준에서 제외된 주민에게도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과 서산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포함돼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충남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는 태안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방진공장 직원들이 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의 통제센터 무단 점거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정상적인 근무를 방해받고 있다며 불법 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을 살펴봤더니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지원금도 사용할 수 있어 전통시장의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17일 오전까지 충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천안 20명, 아산과 논산, 예산 1명씩입니다. 전날인 16일에는 당진 복싱체육관 관련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는 등 충남에서 모두 5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도는 추석 연휴 기간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해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운영과 백신 접종 등을 정상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충남에서 코로나19 국민지원금을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시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예산군과 아산시는 정부 지급 기준에서 제외된 주민들에게도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국민지원금을 주겠다고 나선 곳은 9곳으로 서산과 태안, 청양, 예산, 아산과 논산, 계룡과 공주, 금산입니다. 이들이 추가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모두 292억 원가량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머지 6개 시군에서도 주민 100%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코로나19 상황 속에 추석 명절을 맞게 됐습니다. 다행히 1차 백신 접종률이 70%에 이르면서 사적 모임 제한은 다소 완화됐는데요. 여전히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어 고향 방문 자제 등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여론은 지금 박건상 기자입니다. 그리운 가족과 친인척을 만나기 위한 대이동이 이어졌던 명절 연휴. 지난해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도 하루 평균 2,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추석 연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추석 명절 전까지 전 국민 70%가 백신을 접종하면서 정부도 가족 모임 제한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만큼 고향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일상 회복을 위해 그리운 만남을 조금 더 참겠다는 의지입니다. 지금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좀 자제하면 내년 설에는 다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 한 번만 좀 조심하자는 생각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거는 친인척들 친하면 반갑긴 하지만 좀 상황이 상황인 만큼 좀 자제를 하는 게 서로한테 좋은 거겠죠? 만약에 코로나 없었으면 제가 베트남에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1차 백신 접종률이 70%를 기록하고 있고 코로나19 상황이 2년째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개인 위생과 방역 수칙을 지키며 긴 그리움과 지친 마음을 보듬겠다는 생각입니다. 소규모로 가족들만 모임을 해서 제사를 모시고 외출을 좀 되도록이면 자제를 해서 가족들하고 오붓하게 제사를 모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겠습니다. 작년에는 집에 못 갔고 코로나 때문에 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올해는 백신도 맞았고 해가지고 이제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다 같이 가족들이랑 밥도 먹고 얼굴을 볼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는 뭐 백신도 맞고 이래갖고
소규모로 조금씩 진행하려고. 이 밖에도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등의 많은 의료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추석 연휴도 포기한 채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추석 연휴. 그리움을 달래는 즐거운 만큼 나와 가족의 안전을 생각하는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장을 보러 갔다가 부쩍 오른 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야채와 육류 그리고 수산물은 전통시장에서 사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제수용품 가격을 비교해보니 전통시장이 24%가량 저렴했는데요. 국민상생지원금도 사용할 수 있어 전통시장의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37곳과 인근 대형마트 37곳을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 27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24%가량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인 기준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비용은 전통시장이 평균 26만 7천 원으로 대형마트 평균인 35만 3천 원보다 약 8만 5천 원가량 저렴합니다. 품목별로는 채소류와 육류, 수산물에서 전통시장이 가격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게 깐도란지 400g인데요. 대형마트 평균 가격은 13,000원가량이지만 전통시장에서는 평균 3,500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트보다는 좀 더 다양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아무래도 이제 인식이 좀 전통시장이 좀 더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게 됐습니다. 다만 올해 추석 제수용품 가격은 지난해보다 비싸졌습니다. 차례상 차림 비용은 지난해와 비교해 전통시장은 6.5%, 대형마트는 11.9% 상승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와 폭염, 가을 장마 등으로 계란과 과일류, 육류 가격이 오른 영향입니다. 대추의 경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모두에서 지난해보다 40%가량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나마 연휴 전 국민상생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시민들은 주머니 부담을 다소 덜었다는 반응입니다. 가격이 다 인상됐는데 어려울 건데 이거 재난지원금이 나와서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지원금 효과에 더해 대형마트 대비 저렴한 가격 덕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직원들이 비정규직 지회 노조원들의 통제센터 무단 점거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17일 호소문을 내고 협력업체 직원들의 불법적인 사무실 점거로 20여일 동안 정상적인 근무를 방해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많은 직원들이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든 불법 행위를 즉시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노조원 100여 명은 지난달 23일부터 자회사 설립 중단과 정규직 고용을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태안과 서산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태안축 고속도로가 포함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지난 15일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계획은 도로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추진됩니다. 태안축 고속도로는 총 연장 25km로 예상 사업비는 1조 2천억 원가량입니다. 태안은 충남에서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없어 관광객과 기업 유치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고속도로 건설로 민선 7기 공약인 광객토 대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경찰청 장은효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5월 공주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중앙선을 넘나들며 불안한 주행을 이어갑니다. 결국 다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는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데요.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사고였습니다. 졸음운전이 사고의 원인이었는데요. 졸음운전은 대형 추돌사고, 중앙선 침범 또는 추락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졸음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한 다음 운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시죠. 지난 7월 금산의 한 도로,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모습인데요. 블랙박스 차량 반대편 차량이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직선 도로에서의 속도와 똑같이 고속으로 진행하다가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커브길 중앙선 침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서행 운전하면서 전방을 주시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7월 내포의 한 교차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는 차량을 발견한 암행 순찰차가 단속에 나섭니다. 교통법규 위반 암행 단속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게 신호 위반인데요. 통행 차량이 없다 하더라도 신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입니다. 운이 좋아서 한두 번 사고를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어기는 사람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누군가는 억울하게 피해를 입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교통신호를 잘 준수하며 안전운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경장이었습니다. 해미 국제성지는 다른 성지와는 달리 이름 없는 순교자들의 혼이 깃들었다는 점에서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이곳이 전 세계인이 찾는 국내 대표 순례지가 된다면 어떨까요? 서산시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했는데요. 순교자 매장지는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합니다. 한보모 기자입니다.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로 수천 명의 순교자가 묻힌 해미성지. 지난해 11월 교황청으로부터 국제성지로 지정됐습니다. 아시아에선 세 번째, 국내 단일 성지로는 처음입니다. 위상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서산시가 세계적인 명소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름 없는 순교자들의 숭고한 삶을 기억할 수 있는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가 확충됩니다. 전 세계 유일의 생매장 순교터가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돼 평화와 치유의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병임 박해 때 해미 성지에서 생매장을 당한 분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생매장 해미청 건너편은 또 그곳이 참수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역사공원을 조성해서 일반인들한테 널리 이제 알리려고 합니다. 순례길은 아산과 당진 등 인근 지역 천주교 명소와 연결돼 스페인 산티아고에 버금가는 도보 순례지로 거듭납니다. 불교와 유교 자원도 연계해 종교를 뛰어넘는 화합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단순히 어떤 천주교 종파만의 곳이 아니라 그런 모든 보편적인 인류애를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종교나 정파를 뛰어넘어서 그런 모든 것이 연결된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 가치에 더해 역사 문화적 가치도 높이기 위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추진됩니다. 최종 목표는 K-팝이나 K-방역같이 국내를 대표하는 K-순례지로 도약해 전 세계인이 찾는 성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 단일 성지인 이곳 해미읍성이 세계적인 순례지로 그리고 관광지로 저는 도약할 수 있는 것이 세계유산 등재라고 생각합니다. 도와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는 또 해미국제성지를 서산 구경에 포함해 홍보를 강화하고 세계 명소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 여기에 서산 민항 유치가 현실화되고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이 확충되면 해미국제성지의 비상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17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등 현안 사업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양 지사는 먼저 가로림만 해양정원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국가해양정원 관련 조항을 해양생태계법에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분화모 역간척에 대해서는 천수막 어존자원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